오늘은 조선주에 대해서 볼 건데 올해 들어서 조선주들 주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삼성중공업은 한 61% 상승하고 있고 하나오션도 150%, 진짜 미친 듯이 많이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조선해양도 한 75%, 현대미포조선이 좀 적게 오른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조선주들 주가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서 조선주들이 진짜 많이 오른 거긴 하지만 그래도 글로벌 조선사들 비교해서 그렇게까지 고평가는 아닙니다. 23년 말고 24년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 올해는 뭐 그렇게까지 실적이 많이 나타나진 않을 것 같아서 앞으로 포워드 PER, PBR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사들의 24년 PER이랑 PBR을 보면 한국조선해양은 확실히 좀 저평가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중간 지주사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밸류에이션이 높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중공업이랑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요쪽은 PER이 한 15배에서 19배 정도 사이를 움직이고 있고 중국 조선사들도 한 20배, 19배 요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그렇게까지 뭐 비싸다라고는 얘기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 조선사들도 뭐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 같고 일본 조선사들은 확실히 싼 편이에요. 이거는 뭐 다들 아시겠죠? 일본은 그렇게까지 밸류에이션을 높게 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일본 조선은 거의 망하다시피 한 것 같습니다. 점유율을 보면. PBR 기준으로도 뭐 그렇게까지 비싼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오션은 좀 많이 비싼 편이긴 해요. 왜냐하면 요거는 뭐 최근 들어서 하나에서 인수를 하기도 했고 방산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보니까 이렇게 좀 높은 편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그렇게까지 우리나라 국내 조선사들이 고평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서 수주 달성률을 보면 하나오션은 15%밖에 안 됩니다. 확실히 하나오션은 수주 달성률도 낮고 좀 고평가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요거에 대해서 좀 우려감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로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도 싸고 수주 달성률도 높습니다. 하지만 요거에 대해서는 지주사에 대해서 할인도 어느 정도를 좀 적용해야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그렇게까지 뭐 무조건 비싸다라고는 얘기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은 조선주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좋지 못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조선주에 대해서 무조건 항상 안 좋다라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제가 이때까지 2년 전부터 조선주에 대해서 꾸준히 말씀을 드렸는데 2년 전에도 제가 조선주를 조금씩 모아가는 중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LNG선에 대해서도 뭐 추가적으로 수주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을 제가 좀 좋게 봤었는데 뭐 환경 규제나 아니면 신조선가도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다른 조선사들에 대비해서 요거는 중소형 선박의 1등이니까 요거에 대해서 좀 좋게 보고 있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좋게 봤었어요. 그리고 현대미포조선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오고 있으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 또한 후판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고 성가 상승은 언제까지 이어질까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후판 가격은 계속해서 지금도 떨어지고 있고 성가 상승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좋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래도 좀 보수적으로 보자는 의미에서 좀 안 좋은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미워하시지 마시고 한번 이 점에 대해서도 뭐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수주장고를 보시면 2007년, 2008년도 때는 중국발 경제성장 때문에 진짜 미친 듯이 올라갔었습니다. 그 후로는 경제 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꾸준히 하락을 하다가 2020년도 그때부터는 다시금 뭐 물동량이 많이 오르고 공급망 붕괴 이슈가 일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또 많이 올랐었다가 최근 들어서는 수주 잔고가 어느 정도 좀 피크아웃 우려가 있는 편이긴 합니다. 좀 올랐다가 최근 들어서는 성장률이 조금씩 꺾이고 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종목마다 한번 살펴보시면 한국조선해양의 수주 잔고도 어느 정도 좀 증가율이 계속해서 둔화를 하고 있고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로 둔화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미포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수주잔고가 고점 대비해서 좀 많이 떨어졌죠. 하나오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오션은 오히려 수주잔고가 오르다가 지금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예요. 왜 이렇게 수주잔고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냐면 당연히 경기 침체 리스크 때문입니다. 고금리 때문에 글로벌 경영량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피크를 쳤다가 최근 들어서는 거의 마이너스 영역까지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선주들 입장에서는 발주를 그만큼 덜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컨테이너선 물동량은 그래도 좀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마이너스 영역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 경영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선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발주를 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각종 운임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임 지수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운임 가격이 높아야 해운사들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벌 건데 돈을 많이 벌 것이 보여야 당연히 발주를 많이 하겠죠. 근데 최근 들어서는 조선사들에 대해서 선행지표로 보는 운임지수가 좀 안 좋습니다. 컨테이너선 지수 관련돼서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BDI 지수도 좀 많이 안 좋아요. 벌크선 운임 BDI 지수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2021년도 요때 피크를 쳤다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점을 이어보면 아직까지 거의 바닥인 것 같기는 하지만 이게 진짜 바닥인지는 조금 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점이랑 저점을 이어보면 그래도 조금 하락 추세가 어느 정도 좀 완만해지긴 했습니다. 그래도 앞서 보셨다시피 글로벌 경영량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경기 침체 리스크가 조금씩 대두가 되고 있다 보니까 과연 이 벌크선 운임 지수가 앞으로 또 우상향을 할 수 있을까? 요거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BDI 지수도 많이 떨어졌고 LNG선의 운임 가격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LNG선을 운영하는 선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먹을 파이가 많이 안 보인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원유 운반선 탱커 쪽은 그나마 괜찮은 것 같습니다. VLCC 원유 운반선 같은 경우는 운임 가격이 좀 높은 편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MRPC선 요쪽 탱커 쪽은 요쪽도 좀 많이 높은 편이긴 합니다. 아무래도 요거는 지금 원유 가격이 많이 올랐었고 좀 최근 들어서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70불대에서 많이 떨어지진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어요. 워런 버핏 같은 경우도 일본 종합상사에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원유나 가스 요런 쪽으로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나 쉐브론 요런 쪽으로 지분 확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쪽은 좀 괜찮은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있어요. 그리고 조선주들이 계속해서 주가 흐름이 좋은 게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이건데 성과가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신조 성과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오르고 있어요. 결국에 그 기업의 영업이익이라는 게 P, 얼마나 가격을 높게 책정하느냐, 그리고 Q, 높은 가격으로 얼마나 많은 물량을 파느냐, 그리고 코스트, 당연히 원가는 떨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그 중에서 P는 지금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성과가 오르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긴 하지만 좀 이 신조 성과의 선행지표라고 볼 수 있는 중고 성과가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좀 많이 떨어졌죠. 이거는 사실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도 중고차 가격이 떨어지면 이 중고차가 신차에 대한 가격 방어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고차 가격이 떨어지면 나중에 신차 가격도 떨어진다라고 보통은 보거든요. 근데 이 중고상가 가격도 떨어지면 나중에 신조상가 가격도 떨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좋긴 하지만 이런 점도 한번 염두하셔서 투자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그래도 다행인 점은 후판 가격은 조금씩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후판 가격은 앞서 말씀드렸던 거에서 C, 코스트에 들어가죠. 그러면 마진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박 기업들한테 어찌 보면 좀 이 점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환율이 조금씩 하향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1,300원대에서 놀다가 지금은 1,268원까지 갑자기 급락을 했는데 보통 글로벌 무역 같은 경우는 달러를 기준으로 하는데 그래서 달러 가격이 높으면 그만큼 이득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 달러 가치가 하락을 하면 그만큼 선박 기업들한테는 조금 더 열일을 해야 됩니다. 제값을 받기 위해서 가격을 조금 더 책정을 해야 되는 점에 있어서 이 점도 한번 유의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유랑 가스 가격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해서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원유는 그래도 70불대에서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 가스는 원래 가스 특성이 이렇습니다. 갑자기 급등을 했다가 갑자기 급락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요때도 마찬가지였었죠. 그래서 지금은 거의 코로나 전 수준인 2달러 정도에서 좀 많이 떨어졌죠. 여기 왼쪽에 좌측을 보시면 됩니다. 2달러까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원유랑 가스 가격이 많이 떨어진 거는 선박 기업들한테 좀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한번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선사들의 실적 컨센서스는 양호합니다. 참고로 요거는 한국조선해양의 실적 컨센서스예요. 올해는 그렇게까지 실적이 제대로 나타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을 하죠. 하지만 내년, 내후년에는 이렇게 실적이 대폭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보셨던 것처럼 P, 성과는 오르고 있고 Q, 그리고 아직까지 수주 잔고는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죠. 그리고 수주 잔고도 2년치, 3년치 이렇게 땡겨서 이미 수주를 채워놨었기 때문에 실적이 거의 확정적으로 이렇게 나올 거긴 합니다. 후판 가격도 떨어지고 있었죠. 그러면 마진도 확대되고 영업이익도 점차적으로 증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 다 좋은데 물동량이 조금씩 감소를 하고 있고 운임 지수도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중고 성과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갑자기 나중에 수주잔고가 피크아웃 되는 게 확실히 보이고 그리고 신조성가 가격도 떨어지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 조선사들이 최근 들어서 실적이 좀 많이 올랐거든요. 특히나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죠. 그때는 진짜 조선사들의 주가가 갑자기 급락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은 좀 염두하셔서 투자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조선사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좀 좋게 봤었고 저도 조선사들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보시고 투자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확실히 흐름이 좋아요. 올해 들어서는 계속해서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여러 방면에서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LNG선을 뭐 전부 다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환경 규제가 조선 쪽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바람이 부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경기 침체 리스크, 운임 가격 하락 요거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